예,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입니다. 예, 68쪽입니다. 재고자산. 상품이죠, 그죠? 상품. 이 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첫째, T계정 2개. 기억나죠, 그죠? 예, 두 개 하고, 두 번째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감모손실, 평가손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기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T계정 2개하고 선입, 이동, 감모, 평가, 기타 이런데 요 기타에서 두 가지, 그죠? 하나는 뭐냐? 우리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그죠? 포함과 제외. 요건 내 거 말이죠. 요건 내 거 타인 거, 그 포함과 제외고. 하나는 이제 이 선입이나 이동이나 총평균법, 이런 이제 크기 비교. 어느 게 크냐, 적냐, 그죠? 이 정도 커버해버리면 거의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객관식 문제는 여기서 거의 다 출제됩니다. 물론 이제 뭐 예외가 가끔 다른 분야에 하나씩 나오기도 하지만은 거의 이게 다 차지하죠, 그죠? 이 부분. 아시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씩 해서 요 기본 정리를 갖다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거 다시 한번 복습 확인 한번 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기말 실사 재고자산은 100만 원이 있으며 추가 자료를 고려할 때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그랬죠, 그죠? 이 경우에 그 기말의 재고자산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우리가 제외한다는 거는 판매된 거는 당연히 제외되고, 판매가 안 됐지만은 또 판매로 간주하는 게 있죠, 그죠? 우리 회계상에서 판매된 걸로 보는 거, 이런 거는 제외하고, 아직 우리 이익을 붙여서 물건을 보냈는데, 아직 판매가 안 된 거 있죠, 그죠? 그런 거는 미실현 이익이다. 이런 거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걸 알고 그 기억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1번 문제. 기말 재고자산은 100만 원 있습니다. 예, 아래 추가 자료를 한다면은 재고자산 여기에 이제 얼마 추가한다면은 기말에 보고할 재고자산 얼마냐 묻고 있죠. 기억 보세요. 위탁 판매한 상품 40만 원 중에서 60%는 수탁자가 팔았다 그랬습니다. 수탁자가 팔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60% 팔았으니까 40% 남아있잖아. 40% 얼마죠? 16만 원. 거기에 보면은 운반비가 있죠. 적송품 운반비는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원가에 포함할 거냐, 하나는 비용 처리할 거냐인데,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떨어버리세요. 아시죠? 예, 두 번째.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출하하여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배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선적지가 부산항이죠. 그죠? 예, LA 항은 도착지입니다. 이 선적지 이때 요 시점에 출하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요 시점에 팔았잖아, 그죠? 그럼 이 물건은 팔았으니까 내 거 아니죠? 제외. 그렇죠? 예. 다음, 디귿. 원가 21만 원의 상품인데, 매가 30만 원에 시용 판매했다. 그죠? 그 중에 20만 원을 매입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21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팔았는데, 그 중에 20만 원을 매입하겠다. 이거 뭐 20만 원 판매된 거잖아. 그죠? 10만 원 판매 안 됐죠? 요 10만 원은 원가로 얼마냐? 요 원가를 우리 여기 포함해야 되죠. 그죠? 여기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자 보세요. 요걸 이제 환산합니다. 21만 원과 30만 원입니다. 그죠? 요게 보니까 얼마죠? 70%잖아. 여기도 70%, 10만 원 70%가 얼마죠? 7만 원. 그래서 요 7만 원을 여기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죠? 123만 원.
아셨죠? 이렇게 계산된다. 그죠? 답은 123만 원이다. 이렇게. 여기 바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거와 제외할 거. 다음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선입, 선두부 나왔네. 요 문제. 선입, 후입, 뭐 이런 문제는 우리 또 많이 해왔습니다. 그죠? 자, 문제 보세요. 예,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200개. 200개를 100원짜리 200개입니다. 그죠? 예, 200개. 그리고 또 100개 사왔죠. 그럼 지금 200개와 100개가 있는데 250개를 팔았습니다. 여기에 200개와 50개 팔고 나면은 여기 50개 남았잖아. 그죠? 50개 남고 또 사왔죠. 100개 또 사왔습니다. 50개와 100개. 그리고 80개 팔았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50개와 여기서 몇 개? 30개. 팔고 나니까 몇 개 남죠? 70개 남았잖아. 그죠? 얼마짜리가 남아있습니까? 예, 110원짜리 남아있네. 그죠? 그럼 기말 얼마죠? 7,700원 되죠. 이 답은 7,700원. 바로 이제 선입선출법. 요걸 평균하면은 이동평균법. 그죠? 예. 다음, 이번에 3번. 물가가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기말이 기초보다 크다는 것은 기말의 그 사이에 이제 거래가 있었다는 말이잖아. 그죠? 기말 재고액을 크기 순서, 이건 우리 암기하자 그랬잖아. 바로 이 문제잖아. 크기 비교. 그죠? 그럼 물가가 상승한다. 그죠?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의 크기 선, 이, 총, 후, 이렇게. 그죠?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에 선이 총후. 기말의 크기,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의 크기와 매출원가의 크기다. 매출원가의 크기는 반대가 되죠. 그죠? 반대. 예. 반대가 돼. 이렇게 반대. 크기가 반대다. 그죠? 예. 그래서 요 기말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와 법인세 크기는 비례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매출원가의 크기와 현금 흐름 크기도 비례한다. 따라서 문제에서 기말의 크기를 묻거나 이익의 크기를 물어보거나 법인세 크기를 물어보면 이거죠. 매출원가의 크기나 현금 흐름 크기를 물어보면 이거죠. 그죠? 이렇게. 아셨죠? 네, 여기 크기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3번 문제는 기말 재고액의 크기 물었습니다. 그죠? 그럼 기말 재고는 선, 이, 총, 후니까 기업, 디귿, 리얼, 니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해설에 보면 요게 나와 있죠. 다음 4번. 그 4번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죠? T계정 이용하는 거. 아시겠죠? T계정.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래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1년간 회계 자료인데 매출 이익률이 30%라면 기말 재고액이 얼마냐 물어봤네요. 그죠? 요 문제에는 조금 누락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보세요. 누락된 부분을 자 보세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기초가 나오잖아. 그죠? 거기 하래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면 되겠네. 그죠? 기초, 기말, 여기에 매입, 매출. 요걸 빼고 나면 이익이 되죠. 그죠? 이렇게. 그럼 주어진 자료가 기초가 20이고 매입은 60이다. 매입은 60이고. 그렇죠? 그리고 매출이 얼마죠? 100만 원이다. 요게 주어진 거잖아. 그죠? 이렇게 주어지고. 지금 이래 주어진 상태에서 요거 구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 매출에 대한 이익률, 요게 안 주어졌잖아. 그죠? 매출 이익률이 나와 있죠. 몇 프로 나와 있습니까? 30%. 100만 원에 30%니까 30만 원이다. 그죠? 그럼 요거 더하면 얼마죠? 11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니까 얼마가 되죠? 10만 원 답이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 예. 다음, 이번에는, 예, 5번은 그거는 이제 기본 이론 부분이죠. 그죠? 재고자산에 대한 기술 중에서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1번. 재고자산의 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그리고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맞죠? 두 번째,
순실현 가치는 원가보다 하락하였을 경우에 순실현 가치로 한다. 왜? 저가법이니까. 재고자산은 저가법. 순실현 가치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비용을 뺀 거, 판매 비용이나 추가 완성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저가법으로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장부가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을 설정하는 간접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직접 차감하는 직접법이나 충당금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차감하거나 그건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다만 유사한 경우는 조별로 할 수 있다. 단 총액 기준은 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죠? 다시 정리하세요. 저가법은 항목별 적용이 원칙입니다. 항목별 적용. 원칙은 항목별 적용입니다. 원칙은 항목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가 있다. 그죠? 그 물건이 비슷한 물건, 이런 경우는 그거는 그거끼리 할 수 있다. 비슷하다는 거는 사과 같은 건 이제 국강, 홍옥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이런 건 묶어서 할 수, 조별. 그런데 총액 기준, 전체 금액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게 총액 기준이다. 그죠? 원칙은 항목별로 적용하세요. 유사하면은 조별로 하되, 그렇지 않으면 총액 기준을 할 수 없다.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저가법 기준입니다. 일단 문제 풀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은 요게 이제 요 단원은 바로 재고자산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한 이론 부분입니다. 그죠?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으로 한다. 그 저가법에 보시면은 보세요. 두 번째 보면은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돼 있죠. 그죠? 유사하면은 조별로 할 수 있지만은 총계 기준, 총액 기준은 적용할 수가 없다 돼 있습니다. 그죠? 또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다.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었거나 또는 진부화되었거나 판매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라는 것은 매입원가에다가 전환원가 그리고 기타 원가를 합산한 금액.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개별법이 원칙이지만은, 그죠? 그 개별법을 정할 수 없다. 거래가 빈번하고 종류가 다양하다 보면은 개별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선입선출법, 평균법 이런 방법들을 적용할 수가 있다. 매 후속 기간에 순실현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 재평가했다가 가치가 하락하면 재평가 손실로 처리했다가 다시 상승하면 환입시킨다. 그죠? 예. 6번은 바로 이 부분이네. 그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부분. 그 문제 보세요. 6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우리 자료가 나오면은 장부상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 원가와 시가 이렇게 보통 이래 주어진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금액으로 환산하는데 장부상의 기말 수량은 500개다. 한 개당 원가는 1,000원이다 나와 있네. 그죠? 그리고 실지 재고 수량이 400개다. 400개가 주어졌고 개당 순실현 가치는 시가는 950원. 이런 나왔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장부와 실제와 원가 시가는 요걸 이제 딱 구분합니다. 그죠? 장부하고 실제하고 시가로. 그럼 장부가 500개다. 한 개 얼마짜리? 1,000원짜리. 얼마? 50만 원. 그렇죠? 실제도 얼마짜리? 1,000원짜리죠. 40만 원. 그죠? 시가에다가는 무슨 수량? 실제 수량 400개. 38만 원. 그럼 50만 원과 40만 원 차이는 무슨 손실? 감모 손실. 요 차이가 20만 원 발생됐다. 그죠? 요거는 무슨 손실이죠? 평가 손실. 10만 원은 감모 손실이고 2만 원은 평가 손실이 된다. 그죠? 네. 그리고 이때 물어보는, 거기에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거 묻고 있네. 그죠? 평가 손실이 얼마냐? 답이다. 그죠? 따라서 아래 그 정리해 보시면은 그
장부와 실제의 차이, 요 차이는 우리가 감모 손실이고, 요 시가의 차이는 바로 평가 손실이다. 그죠? 예, 이상. 요게 재고자산의 핵심 포인트. 자, 다시 보세요. 요거잖아, 그죠? 우리 재고자산에서는 바로 요 부분 딱 정리하시면 되잖아. T계정. 그죠? 예, 하나는 이익, 하나는 매출원가 나오는 거. 그죠? 원가 나오면은 T 요거 이용하고. 선입하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감모와 평가,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그리고 크기 비교. 요 부분. 이게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학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상품이 가장 중심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 부분에서 객관식 문제라면 이 부분 정리하면 되고, 물론 이제 주관식일 때는 상품을 장부에 기장해야 되죠. 그죠? 기장해야 되니까 물건을 사오면은 매입장에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하고, 팔았을 때는 매출장. 그죠? 그리고 상품 재고장에 기장하고, 외상으로 팔았으면은 매출처 원장, 외상으로 사왔으면은 매입처 원장이 기록하게 됩니다. 상품 계정을 갖다가. 그죠? 이런 이제 장부 기장하는 거, 이게 이제 주관식 문제죠. 장부 기장하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객관식 대비해야 되니까 이런 파트들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죠?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확인 체크 문제, 복습 문제 할 겁니다. 1번. 1번. 강남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다. 아래 자료가. 그럼 여기에서 재고자산에서 얼마만큼 감소되어야 하는가, 제외 시기가 얼마냐, 묻는 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나온 거잖아. 그죠? 포함과 제외해서 요거 뺄 거 얼마고,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자료가 전부 우리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 중에 뺄 거 얼마고 묻습니다. 포함식이 아니고 요거 얼마고 묻는 말. 항상 묻는 말 잘 보셔야 되죠. 그죠? 우리 시험에서는 뭐를 묻고 있는지, 뺄 거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기억. 위탁 상품이 14,000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이 위탁 상품에는 원가의 40% 이익을 가산하고 있다. 내가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좀 팔아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 물건 속에는 아직 판매가 안 됐죠. 그죠? 판매가 안 돼 있는데 40%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이익을 무슨 이익을 하죠? 우리는 미실현 이익이라 하는 겁니다. 요걸 제외시키라. 조심하세요. 원가의 40% 이익을 가산한다. 자, 우리가 T 계정할 때 기억하잖아. 그죠? 원가의 40% 이익을 가산했다. 1.4 해서 판다. 매출. 얼마죠? 14,000원. 원가는 얼마일까요? 요 얼마에다가 곱하기 1.4 이거잖아. 그죠? 나눠주면 되죠. 10,000원. 원가는 10,000원이고 매가는 14,000원이다. 차이 이익 얼마? 4,000원. 그래서 이렇게. 요 이익을 빼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죠? 빼는 거. 그 문제가 원가의 40% 이익을 가산했다 그랬잖아. 그죠? 원가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가의 1.4가 14,000원이다. 나눠주면 원가는 10,000원. 그럼 요 차이가, 요 원가고 매가니까 이익이 4,000원 포함되어 있다. 그죠? 이런 문제는, 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말씀드리고, 요거, 자, 이걸 자꾸 혼동하셔서 틀린 분들이 많습니다. 상품 계정 있잖아. 그죠? 상품 있으면 여기 기초, 기말, 여기 매입, 매출, 원가. 기초에 매입, 매출, 원가, 기말이다. 그죠? 이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요 원가의 이익을 가산한다. 원가에 만약에 이익을, 만약에 20% 이익을 가산하면 어떻게 하죠? 1.2잖아. 그래서 판다. 얼마죠? 360원이 매가 되죠. 그죠? 매출 가격. 매가. 원가에 이익을 가산하면 1 플러스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요 문제가 바로 이거잖아. 원가의 얼마에다가 40% 이익을 가산한다. 1.4가 됐죠. 그죠? 요게 14,000원이다. 원가 얼마고 나눠주니까 10,000원. 원가는 10,000원인데 매가가 14,000원이니까 여기 이익이 얼마 포함되어 있죠? 4,000원 포함되어 있다. 요걸 뺀다 이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그 1번에 보세요. 만약에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 보세요. 기억해 보면은 원가의 40% 이익을 가산했더니 그 말을 바꾸어서 만약에 매출 이익률이 40%다. 매출 이익률이 40%다. 이래 주어졌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전혀 달라져 버리죠. 그죠? 매출 이익률이 40% 하면은 지금 매출 이익 얼마가 주어졌죠? 14,000원이잖아. 여기에 40%가 이익이다. 이익은 얼마? 5,600원이랍니다. 요걸 빼야 되죠. 그죠? 요 경우는 아까 얼마 뺐죠? 4,000원 빼야 되잖아. 원가의 이익을 가산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익이 4,000원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매출 이익률 하면은 매가가 14,000원이니까 거기에 40%니까 5,600원이 이익이 돼버리잖아. 요걸 빼라 이겁니다. 다르죠. 그죠? 그래, 우리도,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매출이 들어갈 때는 매출 이익률 그냥 0.1을 했잖아. 똑같아 원리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혼나지 마세요. 그럼 뺄 걸 왜 4,000원 나온지 아시겠죠? 그죠? 두 번째, 미착 상품입니다. 그 미착 상품이라는 거는 운송 중에 있는 상품입니다. 그죠? 상품인데 운송 중에 있다. 운송 중에 있습니다. 자, 물건이 가고 있죠. 니은에 보니까 선적지 조건으로 출하했다 그랬습니다. 선적지 조건으로 이 부산항에서 물건을 출하했습니다. 출하해서 이거는 파란 거잖아. 그죠? 요 시점에 물건을, 요 시점에 소변 넘어갔으니까 이 물건은 내 거 아니죠. 제외. 그렇죠? 제외시켜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제외시키고 구하는 거니까 12,000원 빼야 되겠다. 또, 도착지 조건으로 매입했답니다. 매입했는데 오고 있습니다. 근데 도착지 조건이잖아. 도착해야 내 거 되잖아. 아니, 도착 안 했죠? 제외. 아, 이것도 제외. 그럼 제외시킬 것도 얼마? 9,000원. 그렇죠? 그리고 디귿에 보니까 시용상품. 요 물건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하고 원가 12,000원짜리를 15,000원에 보냈는데 아직 어떤 매입의사 표시가 있었단 말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원가 12,000원짜리를 15,000원에 보냈으니까 여기에 3,000원만큼 이익이 포함되어 있죠. 그 이익을 빼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뺄 거 얼마고 이거 더하면 되겠네. 그죠? 예. 빼기 얼마죠? 28,000원. 아셨죠? 예. 이렇게 답은 28,000원이다. 다음 12번 문제. 이번에는 거기 보니까 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액과 매출원가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기초에 230개가 있었고 이 중에 220개를 팔았다. 10개 남았네. 그죠? 10개 남아있고 그리고 또 사왔네. 260개를 사왔고 그리고 180개를 팔았습니다. 10개 팔고 여기서 170개 팔았잖아. 그죠? 그럼 90개 남았죠. 요게 기말 재고잖아. 자, 다시 보세요. 우리 이래 해도 됩니다. 선입일 때는 사왔는 게 몇 개 사왔죠? 230개 사왔었고 또 몇 개 사왔죠? 260개 사왔죠. 그죠? 이래 사왔는데 지금 요게 지금 몇 개 남았죠? 90개 남아있죠? 그죠? 요거 90개 남았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 다 팔았습니다. 요 중에 몇 개 팔았죠? 170개 팔았죠. 요걸 남아있는 거. 요거 두 개는 판매되는 거. 그렇죠? 요 230개와 170개는 팔았고 요 중에 90개 남아있다. 기말 재고잖아. 판매된 거는 매출원가,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입니다. 그죠? 요 판매된 거는 매출원가,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 판매된 거는 얼마짜리죠? 요거는 10원짜리. 그죠? 그 아래는 얼마짜리죠? 11원짜리. 요거 남아있는 것도 11원짜리 남아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되죠? 2,300. 요거는 1,700.
아니죠. 1870원. 그죠? 그래서 요거 더하니까 얼마죠? 4170원. 요건 얼마? 990원. 기말재고는 990원이고, 매출원가는 4170원이다. 그죠? 매출원가는 4170원이고, 기말재고는 990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선 2번. 자, 3번 문제. 그 3번 문제는 딱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예, 여기 이제 몇가 하는 거 나왔는데, 그 보면 인상 인하가 나왔죠. 우리 시험에는 인상 인하가 없는 게 한 번 딱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인상 인하는 더하고 빼면 되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다. 그죠? 자, 일단은 요거 다 지우고 해볼게. 보세요. 자, 원가와 매가입니다. 네, 원가와 매가인데, 원가가 기초재고가 2만원이고, 기초가 2만원이고, 그죠? 이게 매가로 얼마죠? 3만원입니다. 매입은 25만원, 이거는 같네, 그죠? 25만원이고, 여기도 25만원이죠, 그죠? 25만원, 예. 예. 그리고 이 인상인하.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편하게 하세요. 인상은 어떻게 한다 그러죠? 더하고 인하는 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이 금액을 갖다가 수정해버리죠, 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럼 25만원에다가 인상은 더하고 인하를 빼면은 3만원 더하고 만원 빼니까 얼마가 되죠? 27만원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팔았죠. 매출. 판매를 했는데 얼마에 팔았냐? 18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기말 재고가 얼마냐? 자, 보세요. 이 매가 환원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자는 이쪽이잖아. 그죠? 항상 원가를 알아야 되죠. 원가. 그 원가 쪽에 지금 이 매출 원가를 알 수 없잖아. 이게 안 주어졌죠. 이걸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빼면은 이게 나오는데, 기말이 나오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걸 못 구하잖아. 그죠? 이 자료가 없으니까 이걸 못 구하죠. 그런데 이쪽, 매가 쪽은 이 자료가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30만원입니다. 30만원에서 이걸 빼고 나니까 12만원 되겠네. 그죠? 이 매가를 원가, 요거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면 요걸 원가로 환원시킵니다. 이렇게. 그 매가를 원가로 환원시킨다. 이걸 뭐라 한다? 매가 환원법이라 이랍니다. 매가를 환원시킨다. 그죠? 예. 매가 환원법. 그러면은 요걸 요렇게 환원시킬 때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이겁니다. 요거 대 요거. 그죠? 예. 그럼 여기 얼마죠? 30만원. 요건 얼마죠? 27만원이죠. 27만원 대 30만원, 얼마 대 12만원이고, 요거 대 요거, 27만원과 30만원, 12만원 얼마, 요거 하니까 30만원과 27만원 몇 프로? 90%잖아. 그죠? 90%. 12만원에 90%는 10만 8천원 되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매가 환원법이란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에서 특별한 경우, 즉 말해서 유통업에 한해서 이제 인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유통업인데 마트 같은 데서 그죠? 물건을 우리가 팔 때마다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그죠? 카트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소비자가 한 사람 오면은 그분이 하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라면도 사고 뭐 여러 가지 뭐 세제도 살고 그죠? 여러 가지 물건을 사옵니다. 여러 가지.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계산할 때 원가 얼마, 매가 얼마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매가 금액만 찍어가지고 바코드 찍어가지고 돈 받습니다. 그죠? 그 자료가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그때그때 하나하나를 다 계산 못 하잖아. 그죠? 이걸 그때그때 팔 때마다 원가를 다 못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원가를 갖다. 그래서 이 매가를 계산해 매가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원가를 환원시키는 방법. 이걸 우리가 유통업에서만 인정해 주는 방법이다. 이랍니다. 이걸 매가 환원법이다. 팔 때마다 원가를 산정 못 하니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산정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뭐 소소한 예로 학교 앞 문구점 같은 데 있잖아. 그죠? 문구점에서
아침에 애들 등교할 때, 꼬매들 등교할 때 보면은 어떤 애는 연필 사고, 어떤 애는 뭐 지우개 사고, 볼펜 사고, 색연필 사고, 공책 사고, 여러 가지 팔잖아. 그죠? 그 팔 때마다 그게 막 문방구 주인이 요거 원가 얼마인데 얼마에 팔았다. 하나 기록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은 돈 받고 팔아야 되잖아. 무조건 팔고. 그죠? 다 팔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결산해 보는 거죠. 아, 오늘 매상이 얼마 올라왔다. 이걸 알 수 있잖아. 그죠? 이 금액 알 수 있죠. 이거는 모르지만. 그렇잖아. 그죠? 요거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방법.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 기말재고. 이걸 우리는 매가 환원법이다. 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우리, 이런 이제 유통업에서 많이 인정되는 방법이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다음, 이번에는 4번 문제. 그럼, 물론 이제 이 금액 알면 이 금액도 알 수 있죠. 그죠? 요거 매출 원가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27만원씩 빼버리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럼 요거는 16만 2천원 되겠네. 매출 원가. 아시겠죠? 예, 요거 구하는 거. 다음 4번 문제는 7월 31일에 화재로 인하여 재고 상품의 대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일부는 파손됐고 그 파손된 상품의 평가가 20만 원짜리 있다고. 20만 원치는 남아 있습니다. 파손된 상품의 그 가치가 20만 원 있다는 거는 요거는 재고로 남아 있다는 말이죠. 그죠? 화재 손실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화재 손실액 얼마고 하는 거는 기말 재고액 얼마냐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문제를 딱 보니까 박스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딱 보니까 뭐가 있죠? 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나왔네. 아, 요거 T 계정 문제구나. 요거 문제. 그죠? 그러면은 상품. 아, 여기에 기초. 기말. 매입. 그리고 매출 원가. 합계가 같다. 이렇게, 그죠? 네, 아시겠죠?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다. 지금 문제에 보면은, 박스에 보면은, 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해 매출한다 그랬죠? 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1.3 해서 매출한다. 이렇게. 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해 매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경우에 지금 현재 물어보는 게 소실의 이익을 일단 구해야 되겠다. 그죠? 요거 구한다. 문제는 이제 좀 이해는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그럼 주어진 걸 대입해 봅니다. 자, 기초재고 얼마죠?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예. 그리고 매입액 보세요. 자료가 540만 원을 매입했는데 그 중에 물건 돌려보낸 게 있다. 그죠? 15만 원, 애누리가 20만 원, 할인 5만 원 다 빼야 되잖아. 그죠? 그럼 매입액에다가 환출과 애누리와 할인을 모두 빼고 나면은 순수한 매입은 얼마죠? 5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매출 자료를 보니까 총 매출액은 680만 원인데 환입과 매출 할인이 나와 있죠? 그게 30만 원 빼면은 매출액은 얼마? 이게 얼마죠? 650만 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650만 원 얼마에서 1.3을 곱한 게 이거니까 나누어지면은 이게 되잖아. 그죠? 500만 원. 맞죠? 그럼 이게 금액 알 수 있겠네. 합계가 같다. 이거 얼마? 120만 원. 이게 화재로 소실됐는데 이게 다 불에 탔는 게 아니고 일부가 남아있다. 얼마 남아있죠? 20만 원 남아있더라. 그럼 화재 손실액은 얼마가 되죠? 그렇죠. 100만 원이죠. 20만 원 남아있다 그랬으니까. 그죠? 100만 원만 화재 손실된다. 이해됩니까? 예, 요렇게. 다음 5번 문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5번 문제. 예. 그 5번은 상품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이냐 물었습니다. 그죠?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물어봤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요거는 T 계정 마찬가지네, 그죠? T 계정 이용해서, 요 T 계정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에 상품 계정에 이게 기초가 들어가고, 기말, 그리고 매입, 매출, 이익, 합계가 같다. 그죠? 여기 대입하면 됩니다. 매출, 이익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주어진 자료, 기초는 얼마? 10만원. 그죠? 기말 얼마죠? 25만원. 나왔잖아. 그죠? 기초와 기말. 아시죠? 다음, 매입 보세요. 53만 5천원인데, 그 매입과 관련되는 걸 찾으세요. 매입 비용도 보이고, 매입의 누리도 있고, 매입 할인이 있네. 그죠? 그럼 매입액에다가 매입 운이면 어떻게 하죠? 더하고, 매입의 누리는 빼고, 매입 할인도 빼고 하니까 얼마죠? 53만원 되겠네. 그죠? 다시, 매입액은 53만 5천원입니다. 거기에 매입 비용 더하고, 50만 5천원에서 15,000원 빼고, 만원 빼니까 50 얼마가 되죠? 3만원입니까? 이렇게. 그죠? 예. 그 25,000원 빼니까 53만원이다. 매출은 보세요. 50만 5천원인데 매출 할인이 5천 있네. 그죠? 그거 빼고 나니까 매출이 얼마죠? 50만원. 그럼 끝났습니다. 이익 얼마고? 합계 같다. 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이 75만원. 요거 빼면 되잖아. 그죠? 75만원에다가 빼니까 얼마죠? 75만원에서 10만원 빼고 53만원 빼니까 얼마죠? 예. 12만원 되겠네. 그죠? 답은 12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구합니다. 이런 게 이제 뭐 T계정이고 구하잖아. 그죠? 그 재고자산에서는 요 T계정, 선입이동, 감모평가, 포함제외, 크기 비교까지. 아시죠? 그 아래 볼까요? 6번 문제.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다음 중에 맞는 것 찾아보세요. 자, 보세요. 크기 비교입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와 법인세 크기는 같다 그랬죠. 그죠? 제일 큰 게 뭐라 그랬죠? 선입선출법, 그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그럼 묻는 말. 물가가 상승할 때 요 선입을 이용하면, 이 방법을 하게 되면 기말이 커지고 이익도 커지고 법인세도 커진다. 제일 크죠? 그럼 맞는 말 한번 찾아볼까요? 1번.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이다.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파는 게 실제 물량 흐름과 같죠? 그죠? 일치하죠? 나중 들어온 걸 먼저 팔아버리면은, 그죠? 예. 아시겠죠? 그거는 후입 선출법 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고,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팔아 나가야 되지. 그죠? 아시겠죠? 이걸 먼저 팔다 보면 이건 나중에 상하잖아. 물건이 상해버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 흐름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후입을 인정 안 합니다. 선입은 당연히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팔아 나가야 되죠. 그죠? 아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마트 가보시면은 통로가 있고, 여기 보면 앞에 진열대 있잖아. 그죠? 진열대 앞에 보면 이거는 좀 오래된 거. 최근에 돌아간 게 제일 안에 더 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는 거. 응? 예, 이게 좀 오래된 게 앞에 있죠. 왜? 먼저 팔아야 되잖아. 안 그러면 상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법인세 전략 효과를 얻을 수, 아니죠. 선입하면 법인세가 커지죠. 효과 말 틀리잖아. 그죠? 세 번째.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팔다 보면 이거는 수입 비용이 옛날 걸 오늘 먼저 파니까 그 거리상 차이가 생기잖아. 그죠? 원가와 판매가가. 그래서 이거는 수입 비용 대응 원칙에 맞지 않다 봅니다. 후입은 최근에 돌아간 걸 최근에 파니까 원가와 수익이 같은 그게, 그죠? 원가와 수익이 대응이 되지만은 선입은 옛날에 돌아갔던 먼저 팔게 되니까 원가와 매가가 비교가 잘 안 된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비용 대응 원칙에 일치하는다. 맞게 보는 거는 후입이라 이랍니다. 틀렸다. 그죠?
자, 선입으로 하게 되면은 먼저 돌아간 걸 먼저 팝니다. 그죠? 먼저 돌아간 걸 먼저 팔다 보면 남는 게 뭐죠? 최근에 돌아간 거, 현행 원가. 요거 하나. 4번은 정답. 하나 기억하세요. 선입으로 하게 되면은 현행 원가를 나타낸다. 당연하잖아. 그죠? 옛날에 돌아간 걸 먼저 팔다 보면은 남는 거, 이거는 최근에 돌아간 거잖아. 그죠? 옛날 걸 다 팔았으니까 최근 거 남아있다. 현행 원가를 나타낸다. 이 말이 맞는 말이다. 물가가 상승할 때 보수주의 회계 처리 방법이다. 보수주의는 이익이 작아야 되잖아. 그죠? 이게 커지니까 보수주의 아니죠. 그래서 이게 선입은 이익이 커지는 방법이다. 그죠? 예, 그걸 틀렸다. 이런 게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르는 바로 크기 비교해서 결국 나오는 문제죠. 그죠? 이런 문제. 문제 모양 틀을 알겠죠. 그죠? 어떤 모양이라고 하는 거 아시고, 예, 또 잠깐 쉬었다 계속 보겠습니다.